연봉 1억 원의 직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전면 파업이었습니다. 노조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고 시민들은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둘 다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잠깐 시작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성과급 기준 알고 계십니까? 얼마를 팔면 얼마를 받는지, 어떤 조건이면 더 받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까? 모르신다면 지금 여러분도 삼성전자 직원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옥 앞이 붉은 조끼로 물들었습니다. 전면편 파업 선언이었죠.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한남동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까지 행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쉬지 않고 터졌죠. 그리고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연봉 1억 받으면서 무슨 파업이냐? 배부른 귀족 노조. 소액 주주들은 내 주식 돌려내라고 했고 일부 시민들은 행진 앞을 직접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달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알려달라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면 성과급을 얼마 준다. 그 수식을 계약서에 써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집 계약할 때 월세 얼마인지 묻는 게 문제입니까? 연봉 협상할 때 얼마 주는지 묻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이 당연한 질문이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정 말고 구조를 봐야 합니다. 구조를 보면 분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성과급 기준이 왜 없었는지 이해하려면 4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1983년 2월 도쿄의 한 호텔방이었습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 이 업계가 비웃었습니다. 인텔이 있었고 일본의 NEC와 도시바가 있었습니다. 후발주자가 낄 자리는 없다는 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11년 뒤 삼성전자는 기램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리적 집중, 그리고 역발상 투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들은 서울에서 KTX로 30분 거리에 몰려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결정이 현장에 즉각 않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불황기에 오히려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몸을 사릴 때 삼성은 내일의 시장을 샀습니다. 회복기가 오면 준비된 설비로 독식했죠. 이 치킨 게임에서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 수율을 1% 올리기 위해 수개월을 버티는 엔지니어들. 그 1%가 수천억 원의 원가차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이 헌신에 보답했습니다. 잘 될 때 같이 나누자는 약속이었죠. 슈퍼사이클이 왔던 해 연봉의 절반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삼성 간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었지? 계약이 아니었죠.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 믿음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조 편을 들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은 국내 제조업 최상위권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성과급이 줄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이 꿈꾸는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반도체 라인을 멈추면서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 입장에서 연봉 1억짜리 직원들이 더 투명하게 달라고 공장을 세우는 모습. 공감이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는 실리콘밸리 수준의 보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2023년 2월이었습니다. 구글 직원 2,000명이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근했더니 출입카드가 막혀 있었습니다. 메타는 11,000명, 아마존은 18,000명을 잘라냈습니다. 팀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세계입니다. 높은 보상에는 높은 불안정성이 따라붙습니다. 이 둘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분리해서 선택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 노조는 고용 안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상만 실리콘밸리처럼 달라고 합니다. 리스크는 회사가 다 지고 열매만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노조만 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붐이 터지면서 삼성전자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선두를 내줬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못 읽은 겁니다. 경영진의 판단 문제였죠.
그 무렵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올해 수율 개선 프로젝트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댓글에 비슷한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내가 잘했는데 경영진이 방향을 잘못 읽었다는 이유로 내 성과급이 까쳤습니다. 기준도 설명도 없이요. 삼성전자는 왜 성과급 기준을 안 알려줬을까요? 이 직원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출렁입니다. 기준을 명문화하는 순간 적자가 나도 그 기준대로 줘야 합니다.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틀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부담을 직원에게 전가하면서 이유도 기준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약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옆집에서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 성과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같은 업계 비슷한 직무, 비슷한 경력, 옆 회사는 늘고 우리는 깎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엔지니어들의 총보상이 삼성전자와 경우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반도체 설계 인력의 해외 이직 문의가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상 체계를 안 바꾸면 핵심 인력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건 노조의 위협이 아닙니다. 시장의 중력이에요. 이 흐름이 커뮤니티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링크드인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글들이 늘었습니다. 댓글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말도 안 된다 삼성인데 였는데 이제는 조건 보고 결정해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삼성이 최고였던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하고 보상 결정권이 경영진에게만 있고 직원은 믿고 기다려야 하는 구조. 이런 회사가 삼성전자만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기업 대부분이 이 구조입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구조예요. 성장이 계속되면 문제 없습니다. 파이가 커지니까 불투명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 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현장의 주축은 MZ세대 엔지니어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링크드인으로 글로벌 빅테크 보상 패키지를 봐왔습니다. 믿고 기다려라가 통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대신 이직을 선택합니다. 파업이 아니라 이직이 무섭습니다. 핵심 인재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 그건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싸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가격표가 없습니다. 사장이 그날 기분대로 가격을 부릅니다. 이 가게에 다시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성과급 구조가 정확히 이 방식이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따질 수도 없고 계약이 없으니 보호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각도로도 봐야 합니다. 그 가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가게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가격표가 없어도 그 가게가 잘 돌아가는 동안은 아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게가 흔들리기 시작한 지금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임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어떻게 재건되느냐가 삼성전자의 다음 사이클을 결정합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흔들리면 협력사, 소재, 장비 업체, 연구소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업은 협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극적인 타결은 아니었습니다. 양측이 물러서며 합의했고 전면 파업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과급 기준을 노사가 함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존재하지 않던 그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시장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인력 몸값이 전 세계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팹리스 스타트업과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를 적극 영입하고 있습니다.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핵심 인력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노조의 위협이 아닙니다. 시장의 중력입니다. 중력에는 협상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앞에 선택지가 두 개 있습니다. 명문화된 계약으로 바꾸느냐, 버티다가 인재를 잃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삼성전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협력사, 소재, 장비 업체,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 영상 초반에 질문 드린 적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성과급 기준 아십니까? 라고요. 이번 파업이 남긴 교훈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계약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 그런데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계약은 아직도 전근대적 신뢰에 기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모든 기술 대기업이 직면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 직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과급 기준도 모른 채 야근하고 기여한 만큼 받는지도 알 수 없는 채 기다리는 모든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직원이라면 파업에 참여하겠습니까? 참여한다면 왜 그런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는지.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논리를 펼쳐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